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업은요. 바로 테슬라, 그리고 팔란티어, 엔비디아까지 이 네 가지 기업들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기업 모두 다 너무나도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요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앞으로도 우상향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이슈들이 기대가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도 마찬가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정중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테슬라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테슬라가 옵티머스에 대한 이슈, 그리고 스페이스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테슬라는 하늘을 나는 사이버 트럭을 만든다라는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냐라고 하면 이번에 트위터에다가 머스크는 어떤 식으로 올렸냐, 사이버 트럭이 하늘을 나는 영상을 공유하며 테슬라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머스크가 트위터로 테슬라는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런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한 이슈가 나온 거예요. 왜? 테슬라는 뭘 보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스페이스 X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신지 모르겠지만 스페이스 X의 로켓이 뛰어서 올라갑니다. 이 올라간 게 다시 착륙하는 영상이 있어요.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다시 올라갔던 게 되돌아오면서 안착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스페이스 X의 기술은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에서도 스페이스 X를 인정할 정도로 지금 스페이스 X가 그 정도로 우주 관련된 엄청난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이런 기술이 있는 게 바로 테슬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 AI 기술을 결합하면 미래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맘만 먹고 일론 머스크가 맘만 먹고 이 스페이스 X의 기술을 사이버 트럭이나 뭐 테슬라의 자동차에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부분은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하지만 결국에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빠른 신뢰에 발전할 수 있다. 다른 기업들은 못 만드는데 테슬라만 가능한 것이다. 왜? 스페이스 X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에 테슬라는 신형 모델 스페이스 X에 냉각가스 추력 장치를 적용해 호버링 기능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버링은 뭐예요? 헬리콥터나 드론처럼 한 지점에서 공중에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기능을 시험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적 규제와 경제적 문제 마진을 해결하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고 우리가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들의 찌라시들, 뭐 테슬라가 아니던 찌라시들이 돌고 돌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테슬라에서 먼저 선두를 잡아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걸 스페이스 X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는 너무나도 발달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테슬라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이제 호주의 FSD 체험자 후기가 공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FSD가 지금 호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체험을 계속 할 수 있게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바쁜 날씨에는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떴는데 이번에 테슬라 FSD는 문제없이 주행이 가능했다라는 공개 후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FSD의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FS14 이 버전부터 이제 테슬라가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짙은 안개에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짐서림 방지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 곡선 도로를 기존 오토파일럿보다 부드럽게 처리를 하고 속도와 차선 선택을 적절히 하며 차선 표지가 없는 도로에서도 완벽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체험에 놀라움을 전 세계 수백만 번 반복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특히나 이 FSD의 이런 안개나 시야 확보의 부분에서 원래는 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FSD는 다르다. 이런 부분에서 방지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는 바로 안개입니다. 짙은 안개. 자, 이건 무슨 뜻하냐? 앞전에 말씀드렸던 하늘을 나는 스페이스 X에 대한 기술이 들어간 바로 하늘을 나는 테슬라의 자동차라에도 어느 정도
시너지가 일어날 수가 있죠. 왜? 하늘은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내려와서 안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름에서 실제로 들어가면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센서로 감지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원리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슬라의 FSD에 사람처럼 눈까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최근에 이 테슬라가 FSD가 좁은 터미널에서 앞에 오는 상대 차량을 기다리고 선진입 차량을 통과시키고 4차 진입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이런 사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호와 차선 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도 눈치를 통해서 암묵적인 규칙을 지킨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테슬라의 기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팔란티어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팔란티어의 기술이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그리고 이런 차량이 움직이는 패턴, 이 길을 찾는 데 있어서 팔란티어의 기술이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팔란티어의 기술이 그로기에 탑재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팔란티어의 직원들이 이미 말을 했거든요. 그록을 쓰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뭡니까? 팔란티어의 이 작전 모드, 중대장이 판단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팔란티어랑 매번 테슬라 같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눈치를 통해서 암묵적인 규칙. 이것도 이제 팔란티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될 것이다. 팔란티어 기술이 들어가면서. 또한 이 자율주행이 양보, 진입 순서를 사람처럼 처리한다는 건 정적 규칙이 아닌 동적 상용작용을 배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방해를 한다던가 뭐 그런 부분에서 눈치껏 뭐 버그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양보도 하고 진입 순서도 생각을 하면서 AI가 생각을 하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로보택시의 현실 적합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것이고요. 이 FSD를 활용한 로보택시가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들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테슬라의 고성능 모델 Y 퍼포먼스를 공개하면서 추가적인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는 30일에 공개를 했고요. 모델 Y 퍼포먼스는 주니어 고성능 버전을 보여주고 출시 지역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로 우선시 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은 약 1억 1,700만 원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제로백 0에서 100km를 무려 3.3초로 주행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능이 점점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 주행 거리는 580km를 한 번 충전하면 가능하고요. 출력은 듀얼 미스트 시스템 총 460마력을 보여주고 있고 효율은 1kW당 6.6kg로 엄청난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부분에서 성능을 계속 높이면서 이런 테슬라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퍼포먼스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기술이 점점 발전되고 이런 기술력으로 인해서 판매량과 주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의 성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모델 Y는요, 타이어 설계가 더 나은 그립, 도형 성능을 선사하고 적응형 댐핑으로 도로 조건에 맞춰 매끄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세인 모드로 고속 주행에서 자유로운 퍼포먼스가 가능한데 신형 고밀도 배터리셀 충전 용량 증가로 기존 대비 더 긴 주행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방음제, 음향 유리로도 조용한 실내를 구현하고 1열의 열선 통풍 시트, 코너링 시 몸을 지탱하는 지지대 쿠션, 전동 허벅지 쿠션을 확장하면서 기존보다 더 부드러운 그리고 좀 더 편리한 그런 모델을 계속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테슬라는요, 앞으로 성능적인 부분과 패밀리카에 적합한 그런 모델들을 계속 출시할 예정인데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보는 이유 중 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더욱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핵심 포인트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록에 대한 이슈인데요.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테슬라가 이미 중국에서 딥시크를 사용해서 AI를 쓴다라는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전부 다 딥시크를 사용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국에서만 이 테슬라 차량에 딥시크를 넣고
두바오를 넣고 이게 다 중국 기업이잖아요. 이걸 넣어서 앞으로 테슬라의 비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제가 한번 언급했거든요. 자, 그래서 특히나 왜 이렇게 중국 걸로 하냐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만 한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BYD가 지금 망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에다가 껴맞추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규제로 이렇게 탑재가 되게끔 그록 말고.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슈를 보면 지금 현재 그록은 코드를 더 짧고 단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록 5, 그록 6 하면서 계속 발전시키고 있죠. 진짜 고수의 코드는 짧고 단순한데 그록이 경쟁사 GPT와 그리고 제미니 뭐 등등 대비하면서 훨씬 단순하고 효율적인 코딩을 할 수 있게 지금 계속 짜고 있습니다. 짧은 코드는 버그를 빨리 잡고 찾는 배포 속도를 높이는데요. 즉 차량과 로봇의 그록에 본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빠른 업데이트가 가능해지고 이 제품 속도와 사용자가 경험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그록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AI에 대한 열풍이 일어나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계속 집착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록이 앞으로 중국이 아까 전에 딥시크랑 두바오가 중국 차량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재 때문에 딥시크를 활용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중국에서 출시되는 게 아니라 뭐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출시되는 데 있어서 그록을 집어넣어서 앞으로 테슬라의 비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AI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발전할 텐데 요즘에 뭐 이제 XAI에 대한 고소 이슈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일론 머스크가 전직 엔지니어를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소송 제기를 했거든요. 그록 챗봇의 AI 모델 개발과 학습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엔지니어가 약 700만 달러, 하나로 무려 97억 원의 규모의 XAI 주식을 매각한 뒤에 비밀 자료를 빼돌린 후에 퇴사를 하고 오픈 AI로 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열받겠죠. AI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핵심 기술 정보를 유출은 기업의 경제력 중대한 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애플이 방해하고 있고 또 올라가려고 하면은 또 이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전 세계가 머스크를 계속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엔지니어의 고소한 상황이에요. 이게 타격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한번 보면 해당 영업 비밀이 오픈 AI로 넘어갈 경우 챗 GPT에 XAI가 갖고 있는 혁신적인 창의적인 기능을 모방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번 소송에 대한 머스크가 이어온 괴롭힘의 패턴을 일치한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얘는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경쟁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퍼포먼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경쟁하고 있다. 예민하다. 일론 머스크가 AI에 예민하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 AI는요. 앞으로 기업 100년, 1000년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이 하나로 지금 먹고 살고 있잖아요. 몇십 년간. 이 부분에서 이번에는 세대가 바뀌면서 AI로 모든 게 앞으로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너도 나도 그냥 치고받고 싸우면서 AI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장하면서 계속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는 하나의 강두를 두게 되는데요. 사람이 필요 없는 마이크로소프트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명 바로 매크로하드로 이름을 짓고 이건 농장처럼 들리겠지만 진지하다라고 발언까지 하면서 이런 포고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표 출원까지 완료를 했고요. 바로 실행했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짜증나니까 이번에 완전히 그냥 AI 잡아먹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상표 출원까지 하고 사람이 없는 AI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컨셉을 계속 밀고 있습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이거 정말 좋은 거거든요. 목표 및 기능을 봤을 때 음성, 텍스트, 생성, 그리고 AI 기반의 게임 설계, 개발 실행 등 소프트웨어 설계 코딩, 출시까지 전 과정도 자동화하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이 코드를 더 짧고 단순하게 만들고 있고 이런 사태, 영업비밀 유출이 계속 이어나면서 머스크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AI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테슬라의 100년의 미래, 1000년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비도 걸고 계속 하는 것이고 이게 발전이 이런 식으로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앞으로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얻을 수 있고요. 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중국에서 딥시크를 지금은 활용해가지고 현지에서 AI를 쓴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테슬라는 앞으로 그록이 들어가면서 좀 더 고급진
좀 더 성능이 좋은 차량으로 탄생이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로 매크로 하드라는 회사명으로 바꾸면서 이런 기술을 계속 설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되면은 차차 이제 움직이겠죠. 차량에다가도 놓고, 그리고 옵티머스에다가 놓고, 그리고 스페이스 X에다가도 놓고, 모든 게 다 AI로 들어갑니다. AI는 필수예요. 근데 이 AI에서 강도를 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 테슬라의 미래를 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워렌 버핏은요, 자산의 성장 타임라인을 정말 넓게 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돈을 불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규모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지금 바라봤을 때 느릴 수 있지만, 이 성장 가능하는데 느릴 수 있지만, 자산이 커질수록 불어나는 속도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워렌 버핏의 성장 타임라인이 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10년 주기, 5년 주기. 그러니까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크게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을 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저는 앞으로의 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텔레그램의 장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우선순위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테슬라의 반등 자리 그리고 테슬라의 앞으로 전략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테슬라가 장기적으로도 우상향하는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차트적인 분석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 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폭락이 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전에 테슬라의 영상을 봤을 때 이때 하락이 나올 수 있다. 8월 29일 날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신규적인 매수자분들은 피하셔라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 매수 자리까지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이때 15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금 폭락이 나와준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리에서 저는 이제 횡보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횡보가 나오더라도 올라가는 관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횡보가 나오는 데 있어서 여기서 이제 바로 올릴 텐데, 여기서 이 올라가는 게 단기적인 반등인지 장기적인 반등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 이 부분에 따라 제가 하락이 나올지 상승이 나올지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되 하락을 생각하고 분할적으로 매도하는 게 좋고요. 또 한 번에 나는 좀 정확하게 좀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는 354달러를 이탈했을 때 그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때 들어가면 좋겠죠. 그럼 평단을 살짝, 여기보다는 여기서 평단이 나오겠지만 좀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저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평선을 한번 볼게요. 저는 이평선을 여러분들께 항상 이 타점을 잡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릴 때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이평선입니다. 실제로 이평선의 일봉 차트를 보면은요, 저는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끄면서 말씀드릴게요. 좀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쫙 있는 게 풀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선 하나가 바로 장기적인 장기 이평선입니다. 정말 넓은 이평선이에요. 그런데 이 이평선을 제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칠 때 이렇게 꺾였을 때, 장기 이평선이 꺾였을 때 추가적인 하방을 계속 보여줬고요. 또한 반대로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이 나오는 이 이평선이 꺾였을 때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옵니다. 여기를 좀 집중해서 보면은 이평선은 꺾였으나 올라가더라도 폭락이 나왔던 이런 사례가 나와줬는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평선이 꺾이고 차트가 올라갔더라도 폭락은 항상 나온다. 하지만 이 폭락 속에서 이평선을 봤을 때 장기적인 추세는 위로 올라갔다.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꺾인 걸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꺾였어요. 꺾이고 올렸죠. 꺾이고 올렸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꺾이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꺾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관점이 틀리고 여기서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폭락은 뭐다? 장기적인 관점인 바로 상방에 힘이 만들어주는 그런 하락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한다.
그래서 만약에 폭락이 오면 제가 매수 자리를 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곳을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내려오더라도 이 폭락이 오더라도 상승을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상승을 보고 있는 게 괜히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저는 우상향을 하면서, 이 테슬라가 여기서 꺾였기 때문에 우상향을 하면서 얼마까지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400달러 부근까지는 가야 우리가 이제 매도 자리를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분할적으로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 위에서 횡보 중이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 제 영상을 신규적으로 보신 분들도 추가적인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어디서 만들 수 있다? 텔레그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매집 라인만 확인하더라도 평단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 잡아들었고, 여기서 잡아들었고, 여기서 잡아들었고, 이번에도 또 잡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김진우의 이런 분석들을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서 이런 자리들에서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일단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텔레그램에서 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또 분석을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팔란티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건데 별 다를 게 없어요. 계속 뭐 지금 보면 단기 이평선 지금 보이시죠? 여기서 계속 지지받고 있죠? 여기서 횡보 계속 할 거예요. 횡보 계속하고 아직 모릅니다. 이평선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이평선을 잘 안 보기 때문에 필요 없고 여기서 횡보를 하고 이제 방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횡보를 하고 올라가든지 횡보를 하고 내려가든지 두 차입니다. 하지만 저는 내려가는 걸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그래야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매수 자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좀 더 홀딩을 평단이 좋게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잡으신 분들, 제가 이제 142달러에서 잡아드렸잖아요.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이탈하면 그냥 손절하고 본전에서 손절하고 다시 한번 잡아드릴 때 그때 여기서 이제 평단 더 좋게 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안 온다라고 하면 좀 더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못 잡으신 분들 왜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냐면, 올라가더라도 여기로 도착하고 떨어지는지 여기서 도착하고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매수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 자리 제가 또 공략할 거예요. 뭐 그때 가서 그거는 제가 좀 디테일하게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관망하셔라. 아직도 유효합니다. 142달러 잡으신 분들 그냥 홀딩 하시고 나머지 제 영상 신규적으로 보신 분들은 관망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다를 게 없어요. 계속 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두 가지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가 여기서 일단은 제가 하락을 맞춰드렸거든요. 하락을 맞췄죠. 첫 번째로는 폭락이 더 나와야 돼요. 폭락이 나올 때 여기서 지금 제가 그려드린 여기 있죠. 158달러. 요 부분에서 폭락이 나올 때 매집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제가 계속 어디만 보고 있습니까? 183달러. 여기만 주구장창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터치할 때 그때는 물려도 됩니다. 이번엔 물려도 돼요. 물려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원하게 나올 겁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요 안에서 무언가 하지 마라. 단타에 자신 있거나 스캘핑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기다리셨다가 김진우가 이제 텔레그램에다가 공지하면 그때 그 관망을 보고 그 관점을 보고 대응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매매를 안 하는 게 좋다. 이 고수들만 여기서 이제 단타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절대 건들면 안 돼요. 괜히 다 털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러한 이 분석 글과 이러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 분석들을 어디서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텔레그램에서, 바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실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에 텔레그램 공지방을 들어오신 다음에 이걸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창이 뜨는데 이 창에서 파랑 색깔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저는 비밀번호도 걸어놓지 않았고 누구나
우리 구독자님들과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무료로 확인할 수 있게 오픈을 그냥 해드렸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 비밀번호를 걸고 싶은데 그거마저도 좀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료로 이렇게 그냥 오픈한 거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료로 오픈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아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제 관점들을 리딩방에서 이제 가져가서 쓴다던가 뭐 등등 이런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것까지 감당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하는 겁니다. 그 리스크를 생각하고 상관없어요. 리딩방에서 제 관점을 그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1대1로 제 프로필을 사칭해가지고 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1대1로 요즘에 수익 잘 버냐 하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꾼들이죠. 이 분들을 조심하시고 오픈 카톡 하고 있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이미 다른 이제 사기꾼들이 제 프로필을 활용해가지고 오픈 카톡 만들어 놨는데 이거 절대 저 아닙니다. 당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도 당하는 게 구독자님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고 1대1 대화할 일 없습니다. 그리고 오픈 카톡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요구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모든 공지는 뭐다? 여기 보이시는 김진우의 텔레그램 방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이런 부분을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만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텔레그램에서 관점들을 보고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돼요. 좋은 관점들도 매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